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급작스럽게 독일의 미군을 철수시킨 것인데요. 심지어 이 같은 조치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상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 그 후폭풍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는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미국이 오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술스러운 행동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안보를 보장해주리라 믿어온 미국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임스 타운젠드 미 국방부 나토 유럽 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다른 동맹들이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고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주동 미군 철수가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를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방위비 증액을 이행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현재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9,500명, 약 27.5% 감축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동 미군 감축 방침을 전하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에는 미군 감축에 대한 사전 경고는 물론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하고 독일에서 미군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동 미군 감축은 지구촌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그 역할을 대폭 포기하면서 대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는 트럼프식 국제 질서를 행동에 옮긴 조치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위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사용한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1.38%를 썼습니다. 금전관계에 예민한 트럼프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앙숙관계가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되었던 주요 7개국 정상회담 불참을 알린 뒤 두 정상의 관계가 또 악화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감축 결정은 독일의 G7 불참보다는 해외 파병 미군을 줄이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특히 독일의 방위비 지출 수준과 발틱해를 통해 러시아와 직접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2 사업을 고집하는 데 대한 오랜 불만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신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이 독일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는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더 타임즈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지시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독 미군이 감축될 경우 유럽의 군사적 태세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타임즈는 독일 내 미군 기지는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계획의 핵심일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위한 훈련, 물류, 의료 지원, 정보 수집 기능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내 50여 개에 이르는 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유럽 사령부가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기반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이 된 금융, 보건, 법률, 무역, 안보
부문의 국제적 협력 시스템의 핵심인데 이 모든 것을 상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이 같은 국제적 협력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수스러운 행동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안보를 보장해주리라 믿어온 미국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타운젠트 미 국방부 나토 유럽 담당 부차관보 역시도 다른 동맹들은 다음은 내 차례인 것인가? 라고 물을 것이라며 전세계 안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달고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훈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재정구조가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되었으니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자기 돈 들여 다른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6개월째 타결되지 않는 현실을 대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주한미군을 갑자기 감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미국 본토에는 독일,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과 그 가족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 그 많은 미군과 장비, 가족들의 주한미군까지 감축하면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그건 모두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비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가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낸 주한미군 주둔경비, 즉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 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 구조 헬기인 HH-60 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틀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며 지난해 체결된 10차 특별협정의 이행합의서 위반입니다.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약 16조 2767억 원을 미국에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돈을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감사원은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09억 원 가운데 134억 원을 사용한 것은 납세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본도 주일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은 74.5%입니다. 주일미군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말 수행한 일부 영해장비, 정비 용역에 대한 미측의 정산 요청이 지연되어 용역비 약 38억 원이 2019년 1월에 지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영해 미군 장비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해명대로라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세계 미군을 위해 쓰여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특별협정의 틀을 벗어난 항목 신설과 순환 배치 비용, 역외 작전 비용의 부담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이따위로 주일 미군에 갖다 쓰면서 모자르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주일 미군 전용 등을 관행이라고 넘기지 말고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아니, 지금 주한 미군 주둔비를 그렇게 올려달라고 생떼 쓰면서 주일 미군에 갖다 써요? 장난해요? 돈 없어요. 우방 국가답게 협박 그만하고 상식선에서 협상을 합시다. 깎아달라고요. 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방위비까지 내줘야 됩니까? 일본 틈만 나면 개헌해서 한국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주둔 비용 올려달라고 억지 좀 그만 부리시고요. 주는 거에서 아껴 쓰세요. 우리가 주는 돈 일본에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NNIC 노래방 운영자는 사업 재개를 도와달라는 단원서를 신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 카라오케 브랜드인 NNIC는 호치민에 7개 사업장이 있다. 운영자는 단원서에서 코비드-19 전송을 막기 위해 시정부가 명령한 임시 폐쇄 이후 3개월 동안 고통이었으며 이제는 파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업체는 3월 15일 이후 모든 영업을 중단해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체인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운영자는 설명했다. 운영자는 노래방은 큰 손실을 입었고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은행 이자를 갚아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 달에 수십억 동의 피해를 입었다. 운영자는 베트남이 코비드-19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치민시 당국이 노래방 사업장의 재개 허가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재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NNIC는 말하면서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민위원회는 코비드-19를 억제하기 위해 대유행의 절정이었던 3월 15일부터 노래방 업소 등 1년의 폐업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5월 9일 디스코와 가라오케 라운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의 영업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328명의 환자 중 297명이 치료되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기록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감시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호치민시 섬유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섬유 기업 10개 중 3개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 3일 호치민시 섬유의류협회 판반비의 부회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호치민시에 약 600개의 섬유 기업이 있다. 이 중 50%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대기업이다. 반면 중소규모의 섬유회사 약 20에서 30%는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비의 부회장은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이 크게 변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와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았으며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당분간은 필수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소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발병 초기 많은 사업체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원료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질병이 급증하면서 유럽은 1개월, 미국은 3주 동안 모든 무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의 주문량의 60에서 70%까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은 이제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 등 남은 시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질병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구매력은 크게 감소했다.
BF 회장은 베트남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통제해왔으며 앞으로 세계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섬유 산업도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발표에 따르면 동사는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21.5% 감소한 12조 5천억 동으로 낮췄다. 1분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서 거의 1조 9천억 동의 손실을 기록했고 항공사 반부항공은 대부분의 항공편을 중단했다. 회사는 올해 5개 도시와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부동산은 수익의 14%에 불과했다. 국내선 운항이 정상으로 되면서 FLC는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더 많은 지역까지 운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매 계획을 변경해 지금은 50대가 아닌 40대로 운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연말까지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대나무 항공을 상장하기를 원한다. FLC는 작년에 5조 9천억 동의 수익을 발표했는데 이는 32% 증가한 반면 세후 수익은 48% 증가한 6,966억 동을 기록했다. 한국 자본들의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싱가포르 화교 자본이 몰려오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되었던 베트남에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1일 베트남 투자기획부에 따르면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떨어졌다. 출자와 주식 매수 등 간접 투자 규모가 2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0.9%나 감소한 탓이다.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태국, 중국, 일본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베트남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 자본들의 투자가 주춤한 사이 싱가포르 화교들의 투자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 현지 교민인 조현씨는 밴드를 통해 베트남은 삼성, LG가 투자하면서 잘 티가 안 났었지만 사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방린에도 이미 꽤 많은 수의 중국계 회사들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